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유세 다니느라 최근에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 남은 목소리 짜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준석에게 동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지역구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당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느냐? 저는 그때 선택지로 제시받았던 것이 목동이 있는 양천갑, 그리고 강동갑, 용산 이렇게 제안받았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저에게 당선될락 말락한 지역구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보수정당 입장에서 득표율 기준으로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뒤에서 4번째, 5번째에 드는 제 고향 노원병을 골라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저는 그 당시 대선 주자로서 쌩쌩했던 안철수 의원과 붙어가지고 20% 차로 깨졌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롱받는 저의 첫 번째 낙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선거에 돌입했을 때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박근혜 퀴즈이던 저 이준석 정치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부끄러움 속에서 정치를 계속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작은 정당, 그 당시에 바른정당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를 시작해야겠다는 그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으로 개편되고 저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노원병에서 27%의 득표를 하고 자유당 한국당 후보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2등하고 낙선했습니다. 저의 그 도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늘상 조롱받는 두 번째 낙선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저의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결국 다시 뭉친 보수당에서 대안도 없이 그냥 뭉치면 이긴다는 터무니없는 소리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부르짖는 보수 대통령론 속에서 제가 제 고향 노원병에 다시 나가가지고 제가 노원병 역대 최고 득표율 최다 득표수를 하고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의 세 번의 낙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노원병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선거를 배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만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제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소속된 당의 선거를 뛰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저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질문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윤핵관 간신배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권력을 탐할 때 저는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었습니다. 이게 떳떳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조로 삼는 것은 부끄럽게 한채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을 덕목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도 뭐처럼 당선돼가지고 정승정책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처럼 당선돼서 뭐처럼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분 있는 정치를 지금까지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정말 정도를 걸어서 당선되어서 정도를 걷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게 잘못된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탄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저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고향 상계동에서 쌓아왔던 그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상계동에 한 번 더 출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마주쳐서 혹시라도 다른 색깔 옷을 입고 다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계동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985년생인 제가 상계동에 자리 잡으면서 그 직전에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지하철이 갓 들어온 상계동에 그 당시에 서울역에 배우 상사 일하시던 저희 아버지 상계동에 자리 잡아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이라면은 지하철 4호선 퇴근하는 아버지 마을버스 타시고 집에 오시면은 8시 9시 늦었습니다.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상계동의 이준석의 마음, 어떻게 보면 지금 동탄역에서 남동탄까지 20-30분 걸려서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원래 되게 눈물 안 나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한 얘기할 때랑 두 번째로 그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장병들, 연평도 해전에서 산화한 장병들 얘기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하나는 저희 동년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계동 선거 나갈 때마다 매번 했던 공약이 있습니다. 상계동 아버지 어머니들의 출퇴근 시간을 20분 단축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하철 7호선 급행화, 4호선 급행화 하겠다고 외쳤던 마음, 어쩌면 5살, 6살 이준석이 가졌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동탄에 와보니 공교롭게도 제가 오자마자 GTX 개통되고 이제는 제가 동탄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은 것을 공약하고자 합니다. 결국 트램이 완성되고 집에까지 우리 동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10분 20분 일찍 도착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제가 동탄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탄은 어떻게도 그렇게 상계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상계동에서 그 화이트 칼라들 모여가지고 믿을 거 하나는 내 자식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갖는 것이다. 이 일념 하나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동탄에 있는 모든 부모들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육, 교육, 교육. 저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믿었던 것이 바로 상계동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어릴 때 제가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되는 정도 수준까지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상계동에서 꿈이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동탄의 아이들에게는 이준석보다도 더 멋진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그 과정 속에서 공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굳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동탄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자식에게 교육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동탄의 모델처럼 되어버린다면은 저는 동탄의 아이들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 동탄에 있는 많은 가장들은 아무리 어렵게 벌고 모아도 결국엔 이 동탄에 있는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한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시범단지 아파트 팔고 신주거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탄의 이야기는 동탄의 이야기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풀어나갈 수 있다. 저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상계동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제가 지금 2020년도에 동탄 이야기를 가장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동탄을 파락군처럼 만들겠다고 합니다. 파락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물론 그분도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파락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의 재력으로 사교육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하는 그런 문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경쟁 속에 탄생하는 괴물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의 아이들은 더 멋진 꿈을 꾸는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그 꿈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더 웅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동탄의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20년쯤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동탄 토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유세차에서 동탄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연설을 저 대신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시련은 많이 찾아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에게 가해진 무수한 시련들 저는 제가 다 안고 그 안에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동탄을 위해서 일한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은 동탄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 동탄의 지향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동탄은 앞으로도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투기꾼들의 도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무한 경쟁으로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교육이 동탄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건전한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선량한 마음, 그리고 가장 공정한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동탄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탄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는 동탄 이곳저곳을 돌면서 아까 천하람 위원장도 말했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이과생인가 봅니다. 동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계량화하고 그리고 어디를 도와야 되나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탄 지금 매우 중요한 도전의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GTX-A가 개통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범단지와 동탄역 인근에 아주 높아진 기대감을 어떻게 동탄 전역으로 모세혈관처럼 퍼뜨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우포안이라고 하는 동탄역 앞에 단지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카림산가 일대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탄역 앞에 보면은 많은 상업적 부동산들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 동탄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망을 더 그물망처럼 구축할지 교육에 있어 가지고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탄인데 고등학교 되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시설도 충분히 확충해야 됩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 속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환경이 어렵다, 배정받는 환경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학교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과밀화 때문에 집 앞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만약에 길을 건너가지고 가야 된다면은 그 안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공약으로 담아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돕더라도 돕지 않더라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이 길은 더 빠르게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고 미래는 곧 우리 곁에 다가와가지고 동탄은 으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동탄은 앞으로 다양한 소통 속에서 발전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꼭 선거 때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아젠다만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동탄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열어놓고 우리는 토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저 이준석 방송 나가가지고 매번 토론하는 모습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정치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토론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봐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 동탄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동탄의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동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서 발전시킬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새는 유세차가 아니겠지만은 유세차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이 동탄사동 행복센터 앞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의 미래, 동탄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문화를 동탄에 이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지금까지 동탄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이원우 구의원님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이원우 구의원님이 하신 고민들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결국 동탄에 있어가지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잘 구분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녹아 계셨습니다. 이제 동탄 일신도시를 맡아가지고 동탄 일신도시와 동탄 이신도시의 발전을 저와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이원우 구의원님께도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원우! 개혁신당이 이제 첫 선거를 치르는 시점에 돌입했습니다. 개혁신당,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개혁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용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그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이 화두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마크롱 대통령,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나서서 지지율 깎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옳은 소리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럽의 환자에서 다시 유럽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제 마찬가지의 길을 걷는 그런 개혁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혁의 동지가 되어주신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재도약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저희 개혁신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우리는 내일 모두 투표하러 갈 것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부터 우리의 투표 열기는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저희가 전하는 선명한 개혁의 메시지를 동탄 전역에 퍼뜨려 주십시오. 동탄 전역에 엠버스보다 빠르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모두 손잡고 투표장에 나와서 여러분의 손으로 개혁을 완성시켜 주시고 동탄의 발전에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어떤 자산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 던져주시는 한 표는 100배, 1000배, 만배의 효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꼭 소중한 한 표 기호 7번 개혁신당에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